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딸의 유산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죠. 이후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을 요구한 어머니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거제도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함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실종됐고요. 이 실종자 중에는 선원인 김종환 씨도 있었습니다. 선주 측에서는 보상금 2억 4천만 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김종환 씨 생모가 아들의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아들을 두고 떠난 지 무려 54년 만인데요. 고 김종환 씨의 누나는 자식을 두고 떠난 생모가 상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는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생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누나인 김종선 씨는 항소했고 내일 항소심이 열립니다. 자식을 두고 떠난 부모에게 상속의 권리를 주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오늘 고 김종환 씨의 누나 되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법안 통과추진위원회 김종선 대표 그리고 법무법인 정산 강윤경 대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좀 길게 소개를 했는데 2021년 1월이니까 동생분이 사고를 당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2년 전 사고 당시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보상을 받겠다고 갑자기 나타난 거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좀 설명해 주시죠. 동생이 네. 실종을 했을 경우에 그 배 사고에는 그 모 기관 부산 모 기관에서 그 생모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당시에 전화를 하니까 김종환이를 아느냐 하니까는 그 모른다고 했답니다. 생모가? 네, 생모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 실종 숙소에 있으니까 13일 만에 그 어떤 여자분하고 그 딸하고 사이하고 딸이라면서 그분이 우리 엄마였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김종환이 보호자라면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김종환을 아냐라고 물었는데 네. 나는 김종환을 모른다라고 네. 말했는데 네. 13일 뒤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의 딸과 사위가 네네. 나타나서 네. 김종환의 생모다라고 말한 거죠. 네네. 그렇게 보호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모가 맞다. 내가 보험금을 타야 된다라고 네네. 주장했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머니 얼굴을 본 게 몇 년 만입니까? 제가 51년 만에 봤죠. 어머니랑 이별을 하고 나서 네네. 51년 만에 51년 만에 마주한 봤습니다.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어머니가 3남매를 두고 왜 어떻게 떠나게 된 겁니까? 저희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난 뒤에 그 저희 고향이 남해인데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 집 앞에 그러니까 저하고 오빠하고 동생은 그 당시에 올 때는 임신이 돼 있었답니다. 그러고 저를 먼저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모란 사람은 그 애가집이라는 데 가 있다가 네. 그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2살쯤 돼가지고 할머니 집에 두고 재혼을 한다면서 그렇게 떠난 후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누나분께서는 대표님께서는 나이가 그때 몇 살이셨나요? 제가 5살 때 저는 그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그 부모들이랑 우리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라고 한 장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종된 동생이 유복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태어난 동생입니다. 예. 그러면 어머니 없이 3남매가 당연히 어렵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좀 회고하면서 소개해 주시죠. 말로 다 못하지야. 할머니 집이 너무 가난하여서 네. 고모가 그 당시에 그 산에 그 나무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읍에다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나이가 조금 하다 보니까 고모 이제 혼자서 이제 산을 고모도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 따라가가지고 이제 고모 머리에 이 주고 하면서 생계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7살 좀 돼가지고 동네 아기를 봐주면은 그 당시에는 그 고구마하고 무 같은 거 보리쌀 같은 걸 받아왔습니다. 받아가지고 집에 좀 보탬이 되었고 겨울에는 오빠하고 나하고 네. 동생 데리고 이제 그 나락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면 이제 배 잎사귀 남아요. 그러면 가을에 가면 그를 불을 지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두 끼를 채 못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 이렇게 네, 자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네, 일을 하시면서 이제 식량 또 밥을 구하셨다. 예, 이렇게 어려운 생활하셨다라고 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네, 한 번도 그 엄마라고 온 적도 없고 예, 저희들은 아버지 엄마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오빠가 그때 8살이었는데 네. 오빠가 99년도에 42살 때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아마 알지 몰라도 네. 저희하고 동생은 아버지, 어머니 단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오빠분께서도 네. 어머니를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고 이렇게 밝힌 사연을 봤는데 그 네.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럴 때 그 오빠가 그 당시에 그 울산에서 그 살인 그 사건을 위해서 네. 어떤 분이 그 잘못 그 지적을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있을 때 네. 그 당시에 그게 그 교도소라 하나요? 거기에 있으면서 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고모가 연락을 했는데 못 만나 보고 죽었습니다. 아, 오빠분도 억울한 살인 사건에 예, 연루가 돼서 예. 그 당시 감옥에 가셨고 예. 그때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지만 네, 고모한테 이야기를 고모께 했는데 얘기했지만 고모는 알고 있었을 건데 연락을 했다 그러는데 네. 보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분께서는 어떻게 또 생활하셨을까요? 저는 네. 그때 이제 남해 있다가 네. 고모가 이제 울산에 이제 나무 이제 식당에 있으면서 이제 제 밥이라도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생활하다가 네. 부산에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편지를 하다 보니 그러지 말고 친구가 그럼 이제 공장이라도 들어가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네. 생활할 수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생활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54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서 내가 상속 1순위니까 네, 보상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거죠. 네. 네, 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올케를 데리고 네. 수협에 갔습니다. 동생분 이제 와이프인 거죠. 예, 네. 올케를 데리고 이제 음, 수협을 가봤어요. 네.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동생 이제 실종 상태인 것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고모가 수협에 한 가봐라 올케를 데리고 한 가봐라 했어 이제 가니까 네. 하는 말이 이제 그 모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보상금에 대한 거를 서류를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은 없었지만 네. 이렇게 손 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올케하고 둘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냥 있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어머니와의 만남은 따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모가 네. 그래도 이제 육신이라도 패나라고 남해에다가 동생 감호를 해놨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보상금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네. 한 번도 연락도 없고 동생이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 그 소리도 없이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어느 방송을 보니까 네.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네. 그 어머니를 취재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영상 이후에도 어떠한 연락과 접촉점이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친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과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럼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네. 이제 뭐 자기들이 보상금 받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네. 그렇게 와서 저희들도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답답한 과정 속에서 그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법원이 1심에서는 생모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말로 다 못합니다. 음. 지금 법원의 판사님이 네. 이제 판결 내린 걸 보니까 54년 전에 자식을 버리고 부모의 의무를 하지 않았지, 왕래도 하지 않았고 의무를 하지 않았지만 생모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왕래도 한 번도 없었고 네. 부모의 의무도 없었는데 보상금은 그 생모에게 가야 되는 상황.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판결 속에서 변호사님,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부모가 십수년 만에 나타나서 자식의 상속 재산을 가로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 뭐 국민 일반인의 법 감정에는 매우 부합하지 않고 부당하죠. 네. 예. 이 말로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밝혀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이제 친권을 가진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게 저희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 여기 이 사건의 모친처럼 아예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실종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에 네. 그럼 결국은 양육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의무는 다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뭐 이혼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 제일 먼저 이렇게 구하라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슈화된 거는 네. 천안함 사건이나 참사나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양육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이 관련된 손해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흔하게 우리가 접하게 됐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반 우리가 구하라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구하라법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법이 이제 민법이지 않습니까? 네. 민법에 1004조입니다. 이거 참 숫자도 좀 예, 아이러니합니다. 1004조에 네. 이렇게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이렇게 조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문들의 내용이 뭐냐면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네. 아니면 유언을 막 위조하는 경우에만 결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상속권을 박탈시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저하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결격시키는 조항이 없습니다. 1004조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안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이 서영교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1004조에 네. 하나를 추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이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을 결격한다, 박탈시킨다라는 규정을 이제 삽입한 수정안,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하셨고요. 우리 법무부에서도 하나 더 발의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망한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네. 사망한 분이 생전에 이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자기의 뭐 존속 부모에게 청구를 해야지만 가능한
아니면 유언을 하든지. 아니 그거 뭐 어떻게 생길 줄 알고 미리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두 가지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고요. 아, 그거조차도 이렇게 저희 국민들께서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아직도 21대가 이제 곧 끝나가는에도 불구하고 통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21대가 내년 끝나죠. 그럼 22대는 또 다시 발의해야 됩니다. 올해가 넘어가 버리면 네. 또 이건 폐기되는 거죠. 통과도 못 되고 폐기돼 버리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구하라 사건 이후로 네. 대부분 이제 통과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예. 내년 총선 이후로는 다시 발의가 돼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재 구하라법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적용 중이라고요. 예, 그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민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그렇죠. 되는데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음. 없으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구하라법 입법 추진위원회 자문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재판 과정에서 제가 수임한 변호사는 아니라서 그렇죠. 뭐 더 자세히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이 선언법상 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입니다. 네. 네, 그 배우자이신데 여기서 약간 특수한 게 이 지금 배우자가 계시긴 계신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배우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툼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쪽 상대방 쪽에서는 사실상 배우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족들도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내왕하고 왕래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충분히 증명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목표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구하라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해당 사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구하라법에 입법을 하자는 게 저희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런 일이 우리 김종선 대표님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요. 그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계신데 네. 심정이 어떠신지. 또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아까 옳게라고 표현하셨지만 네. 그 배우자 관련된 부분도 입장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있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요번 그 항소심은 뭐 잘 될 거라 봅니다. 뭐 많은 걸 답변서이었고 또 우리 올케가 또 그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그 고모분도 인터뷰한 걸 봤는데 네. 명확하게 우리 가족이 맞다라는 네. 걸 이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는 요즘 법원 앞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네. 네. 어떤 심정이세요? 지금 제가 한 지가 100일하고 한 10일째인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뭐 유명인 같으면 이렇게 가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또 정부 기관에 전화나 편지로서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뭐 제가 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1인 시위 없어가지고 법원 네. 앞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역에서 하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전단지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인 시위하고 뭐 이렇게 전단지를 들리면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네. 시민분들은 좀 어떤 응원을 하십니까? 이 법이 아직도 안 바뀌었나 하고 조금 많은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를 해주면서 힘내시고 꼭 끝까지 싸우시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혹시 뭐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에 네. 뭐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안에서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전화로서의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또 이 내용을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구하라법이 통과가 돼도 이 대표님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 내용도 알고 계시고 이 대표님께서
본인의 이득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서도 연락을 하신다고요? 네, 있습니다. 어떤 연락을 하십니까? 뭐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죠. 뭐 비슷한 사연입니까? 네, 어릴 때 이제 그 자기는 갓난아기 때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않는데 그 누나가 사망을 이제 사고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했는데 병원에다가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를 해갖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까지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한다고요? 네, 예, 그런 분도 있답니다. 야.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뭐 얼굴을 내놓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 메시지로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용기 확실히.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네. 꼭 이 법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사실 피플 인사이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울컥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니까 대표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전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회에 계로 중인 구하라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제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4년 전에 자식 버린 사람은 떳떳하게 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54년 동안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고모 할머니는 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이 나라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지금 구하라 법안은 반쪽짜리 법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같은 자식들을 애면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이 법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리는데 버린 부모는 얼마나 떳떳하게 나서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제발 나라에서 우리 같은 자식들 좀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구하라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 혼자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옆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힘이 나서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도 동생도 다 떠나버리고 저 혼자 있습니다. 정말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양육은 하지 않고 부모의 권리만 주장하는 게 정말 부모가 맞을까요?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부산 CBS는 또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내일 항소심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피플 인사이드에서는 이제 김종선 구하라 법안 통과추진위원회 대표 또 강은경 법무법인 정산 대표 변호사 이렇게 함께했는데요. 두 분 모두 힘든 발걸음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뒤에서 묵묵하게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